축토. 예. 자, 축월에 저 자수를 만나면 이 축토도 이게 12월이니까 이게 얼음 공토란 말이에요. 또 자수가 얼음물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얼음물이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으면은 자축 합토가 되고 수가 되고 토다 하면 자축 합토가 돼요. 그게. 그래서 요 자수가 용시했을 때 추군이 오면은 요 자수가 그냥 축토에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폐운이지, 폐운. 자수 용신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수 용신인데 요 자수가 상실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이 상실된 거예요. 자기 삶에 뭔가 상실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환경이 180도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야. 그게 없어져 버린 거니까. 축토가 축토를 만나면 요건 이제 여름에는 조 역할을 합니다. 이 축토가. 그러니까 여름에 사주에 화가 하면 이 화기를 갖다가 조를 시키는 역할을 해요. 축토가. 조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주에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화를 설기시키는 거지. 화생, 토 이렇게 요 화기를 설기를 시키는 거야. 설기를 시켜서 사주를 조를 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월달의 축토라고 하는 것은 꽁꽁 얼음 흙에 또 얼음 흙이 덮치는 격이야 이게. 이게 축월이니까 12월 아니야. 동토 아니야. 그게 얼음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에 볼 때 12월 달에 축토가 12월에 이게 축토가 두 개가 있다 하면은 사주에 화가 많아도 화의 세력이 무력한 거야. 화가 무력하다. 그럼 이제 이게 화가 뭔가 봐야지. 뭔가. 그게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약한데 겨울에 축토가 두 개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일단은 몸이 냉하고, 그리고 냉한 쪽으로 의한 병 같은 거, 이런 것을 검사해 봐야 돼. 그런 쪽으로. 그런데 이제 내 사주에서 목이 용신이다. 그럼 목 생명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 생명이 가장 좋아하는 흙이 뭡니까? 진토지, 진토. 근데 없어, 진토가. 요거 진토가 없으면은 다음 차순위가 축토예요. 근데 요거 진토는 진무 계열이란 말이야. 무게는 합파, 따뜻한 온기도 있고, 개수, 물도 있고, 울목, 거름도 있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진토에다 뿌리내렸을 때 가장 잘 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요.
그런데 이제 요 축토는 축기신계 여기다 뿌리를 내렸는데 여기에 자갈이 들어있어 갖고 나무 뿌리를 내린 요 뿌리를 자갈이 막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축토에다가 뿌리를 내린 목이라고 하는 생명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축토에다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술토는 더 안 되지. 이런 술토는. 이거 여기에다 뿌리 박았나면 죽은 나무고. 그러지? 이게? 요 밑에도 물이 없으면 여기다가 뿌리 못 내려가. 그냥 이 뿌리로 희대로 죽은 나무. 그래서 이제 요 밑을 요 해수나 자수가 있어야 물기가 들어가야 여기다 뿌리를 잘 내리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토가 이렇게 축토가 있으면은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인목에 인갑 병무 해서 목화가 필요해서 화용신을 썼어. 근데 여기 축기신계죠? 이렇게 병신을 합 잡아가지고 이 병과 용신을 무력시킨다. 용신 작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 이게.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인목, 축월에 인목이 오면 12월달 축토에 그러면은 인갑병무 화용신이나 간목용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달에 총 겨울이니까 이게. 그런데 축중에 여기 신금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용신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축기신계. 요게 잡혀, 병신하고. 그래서 축토 옆에 인중의 병화용신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병화용신이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월 달에 축토니까 요 인중의 열기를 감소시킨다. 인중의 열기를 설계시킨다. 그러니까 용신이 무력해져요. 거기에서 예. 지금 그 병신은 합이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무게는 또 합이 안 되나요? 갑기도 합표가 되고 다 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합되죠. 그러면 그것도 다 잡혀버리는 거지? 예, 다 잡히는데 그럼 화기운도 또 생기는 것도 아닌가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화기운이 생길 수가 없어. 여기서는 이렇게 축기 신계라고는 이게 꽁꽁 얼은 이 동토 아니야? 네. 이 동토가 얼어 있으니까 하 기운만 뺏기는 거지. 뺏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용신에 있을 때는 용신이 무력한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 묘목. 축기, 신계, 묘, 월가. 네. 요 묘목에는 이제 아까 인목에는 병화가 들어있었지만 여기에는 목이라고 하는 기운만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 11월에 양이 하나 형성되죠. 12월에 양이 두 개가 형성되죠. 1월에 양이 이제 여기까지 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천이고 여기는 땅이야. 2월이면 저 묘월이니까 땅을 뚫고 나온 양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땅을 1월 달에는 아직 그 땅에 있는 그 목이라고 하는 양기가 땅을 뚫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좀 기운이 찬 거야. 그런데 이제 묘월이 됐을 때는 양 기운이 땅을 뚫고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이제 새싹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싹들이 싹들이 나오면서 뭐가 따라 나오냐면 습이 따라 나와요. 습기가. 그러니까 2월 달에 습기가 따라 나오니까 이제 저 산이나 들이나 습기운이 가득 차 있어. 그렇잖아요. 2월 달에는. 요 1월 달에는 풀이 잘 나. 아직 습기운이 땅까지 솟아 나오지, 양기운이 나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2월 달에는 양 기운이 뚫고서, 땅을 뚫고서 나왔기 때문에 요 땅에 있는 이 습기들이 다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이제 새싹들이 나오면서 땅에 있는 습기들이 다 따라 나오잖아요. 9월 달에 모든 땅에 있는 습기들을 갖다가 모든 그 채소나 모든 식물들이 다 빨아먹어서 그때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 요 땅에 포득포득해. 9월, 10월, 11월, 12월. 그러면서 이제 11월서부터 양이 형성되고 2월달 2개 형성되고 1월달 3개 양이 형성되고 2월달이 요거 되면서부터 양기운이 땅기운을 팍 뚫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야. 양기운.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 저렇게 묘목이 있으면 양기운이 강한 거야. 양기운이. 그러니까 이제 양기운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실체적으로 보면은 그 성적인 것이 강한 사람이지. 성적인 것. 그런 소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축토가 묘월에 이렇게 묘목을 이렇게 만나면은 묘목이 이거 잘 자라야 되는데 요 신금이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이게 생명인데 요 생명이 잘 자라려고 그러면은 이 조우가 맞아야 돼요. 조우가 맞으려면 뭐예요? 수와 화가 조우가 맞아야 요 환경이 맞아야 이게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토는 뭐야? 12월 달에 이게 동토란 말이에요. 동토. 꽁꽁 얼어있는 흙에 여기서 냉기가 막 품으니까 이 묘목이 잘 자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이 묘목 옆에 축토가 붙으면은 이 묘목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 축토는 이 신금이 있어. 거기다 또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름에라도 그래요. 마찬가지. 여름에는 이제 이게 너무 화가 많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축토가 조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묘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뿌리를 내린다고. 근데 여기 신금이 있어가지고 잘 자랄 수가 없어. 그러면 뭐야? 뭐 이렇게 자라더라도 그냥 뿌리가 펼치가 않으니까 아까 진토같이 따뜻한 온기도 있고 수분도 있고 거름도 있고 그래야 이게 그냥 쫙 꽃이 피어서 그냥 열매가 탁 맺는데 요건 펼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몸을 비틀면서 자라는 거야. 몸을 비틀면서 자라니까 뭐예요? 이게 그만큼 주위가 고통스럽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된 구조라고 하면은 그냥 진토에다 뿌리 박았을 때는 순조롭게 뭐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나가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뭐야? 고통 후에 성취된다. 뭔가 고통을 받은 후에 성취. 그런 사람들 있잖아. 딴 사람은 그냥 하기만 하면 별로 그냥 장애 없이 잘 성취가 되는데 이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은 꼭 장애가 나타나. 그래가지고서 그 장애를 겪고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져 나간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는 과거 전생에
장에 들 일을 많이 씨앗을 뿌린 놈이다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순조롭게 안 되는 거야 저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묘목의 축토를 보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다. 좀 힘들게 내가 성장해 간다. 이렇게 보죠. 자, 축토가 진토를 보면 자, 요것은 12월 동토, 요건 3월 습토. 그러니까 축토 입장에서 보면은 어때요? 예? 축토 입장에, 그러니까 요거 축토는 12달 갔다가 오물을 갖다 버리는 흙이야. 12달 동안. 이게. 그러니까 12달 동안 이렇게 갖다 버리는 흙에다가 뭘 갖다가 덮어? 그거 저기 좋은 흙을 뭐라 그래? 객토 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좋은 흙으로 객토한다. 가끔 그렇게 농밭 오랫동안 농사 진 사람들은 좋은 흙 갖다가 또 이렇게 객토를 해요. 그래야 거기서 작물이 들지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저 계단동에 또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갖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또 이렇게 하는 항사장을 하고 거기서 그거 일하고 왔는데 항사장도 이제 저쪽 어디죠? 대부도 쪽에 땅 사갖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서는 포도나무를 그 빈 건물 땅에다가 15그루 갖다 심었대. 심었는데 포도가 무지무지게 열렸대. 갖고 그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니라 진짜 막 엄청 열렸어 포도가. 근데 그 옆집에서는 오랫동안 그 사는 집인데 거기는 그 포도 농장을 하는 거야. 거기는 나무 하나에 포도 몇 개씩 뿐이 안 열린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빨리 저기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항사장 같이 한 그루에 15,000원씩 갖다 심었대. 그럼 15,000원씩 갖다 다시 심어야지. 그러면 그냥 포도가 막 엄청 열렸어. 물이 그렇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2월 달에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포도 농사를 하고 뭔 과일 놓고 하면은 땅을 다시 객토를 해줘야 돼요. 응? 그러니까 막 해마다 걸어주잖아. 그거.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이게 진토를 갖다가 덮은 객토 하는 거예요. 객토, 진토. 그렇게 축토가 용신이었을 때는 진토가 오히려 이렇게 오면은 기운이야. 진토가 오면 그 기운. 이게. 축토에 요거 자갈밭에 뭐야? 응? 좋은 흙을 객토했다. 좋은 흙을 객토한 거야. 녹토를 객토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축토가 사주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게 12달 갖다 버린 12월 달에 축토잖아 이게. 예? 이게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동안 우리가 사용해왔던 모든 오물을 갖다가 저 축토에다 버린 땅이야 저게. 오물 땅이야 저게. 그러니까 이제 여름생들이 이제 축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걸 보니까 그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 그 몸에서 냄새 나는 게 뭐죠? 뭐 이렇게 겨드랑이 같이 나는 것? 액취증. 액취증. 액취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겨드랑이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액취. 액취? 예. 액취라고 그래? 그럼? 그런 냄새가 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름생 축토가 있으면 사후 자주 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요. 향수 뿌리고 하나요. 그래. 그게 그 여름생 축토가 있으면은 그 몸에 그 있으니까 그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돼. 겨울생은 냄새 안 나. 겨울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직관에서 똥 놓으면은 그냥 뭐 바깥에 화장실이잖아. 겨울에는 냄새 안 나잖아. 다 꽁꽁 얼어가. 다 얼어가지고. 여름에는 돼요. 네. 냄새 들게 나가 들어가 또 한 번 놀아봐가지고 그냥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한국에 그렇게 열악했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여름생들은 축토가 있으면은 그렇게 나더라. 근데 이제 요즘은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돼서 그런지 글쎄 여름에 축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몸 관리를 잘 해요. 냄새 안 나게.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뭐 해갖고 관리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진토는 이거 꽃동산이야. 여름에 봄 여름에 이제 사주가 이렇게 마대와요. 진중에 을목이 막 솟아 나오는 거야. 을목이 뭐야 이게 오곡 백고 진달래 개나리 코스모스 막 솟아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축토가 했을 때 진토 운이 오면은 아주 좋은 흙으로 객터해준 거니까 기랑도시지 저게. 자, 축토가 저 사화를 만납니다. 사병, 경무, 축계, 신계, 스트라테이스. 그러면은 화가 용신했을 때는 축토를 만나면 안 좋죠. 그러죠? 이거 병신합으로, 무게합으로 화기가 그리고 축토는 10월달 동태. 이건 완전히 그 동토니까 화기를 다 설비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용시했을 때는 축토를 만나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 사주에서 화기가 용시할 때는 이제 안 좋죠.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사주에서 금이 용신이다. 그러면 요것이 만나면 이제 사회적 금국이 되거든. 그러면 이건 이제 기론이지. 금으로 가니까 사회적 금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측 금국이 되고 금이 용신이었을 때는 뭐야? 요거 신중의 경금이 사유측 금국이 떼거리가 되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옛날 인연들을 많이 만난다. 사유측 금국을 떼국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인연, 뭐,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 수분은 원진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는 원진. 이렇게 이제 원진이 되면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산을 할 수 없다. 뭔가 원진이라고 하는 건 방해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오화가 용신이었을 때는 오화가 무력해져. 오화 용신 작용이 안 돼. 화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축토를 만나면은 저 오화가 기운을 다 뺏겨버려. 이게 화생토로 뺏겨버리고 토생금으로 뺏겨버리고 정화가 이렇게 되니까 오화 용신자는 이상하게 뭔가 자꾸 틀려져. 방향이 틀어진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 받은 일이 뭐가 성취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화가 만약에 가을 겨울에 화가 용신인데 추분이 오면은 아주 좋지가 않죠. 용신이 완전히 작용을 못한다. 그다음에 뭐예요? 미월. 응? 미요. 미. 미토? 네, 미토. 미케 원자. 일단 충미충이죠. 네. 깨져버렸다 이 말. 미 중에 을목이 을시충 깨져버리고 개수가 전개충 깨져버리고 충대가. 그러니까 미토는 축토를 만나면은 이 중에 을목을 쓸 수가 없고 점화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토에 의해서 피해만, 미 중에 을목은 피해만 받는다. 그래서 요 축토는 인월부터 인, 요, 진, 사, 오, 위 여기까지 축토가 나와서 길작용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때에 이 축토가 길작용을 한다 보면은 너무 화가 해가지고 조용실을 쓸 때, 그때는 이제 용실을 쓰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별로 이 축토가 길작용이 없다. 이게. 그래서 1월, 2월, 3, 4, 5, 6, 7월까지 축토가 나타나면은 완전히 사주 격이 뚝뚝 떨어진다. 화용신이었을 때는 화용신이었을 때는 이거 화가 무력해지는 거예요. 사용이 안 돼요. 신금. 신경, 인목, 요신경. 같은 금은 금인데, 신금이나 유금이나 같은 금은 금인데, 요 신금은 물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건 이제 절처봉생이 될 수가 있다. 절처봉생이 될 수가 있고, 요건 안 돼요. 여기다 내린 뿌리는, 나무는 뿌리가 잘렸다 보는 거야. 이 유금에다가 내린 목 생명은 뿌리가 잘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축토는 금의 고야.
금의 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금이 아무리 많아도 축토운이 오면은 다 집어 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금 작용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주에서 목이 용신이 있을 때 축토가 오면은 그 목을 갖다가 사주에서 강한 금이 금목을 하고 있는데 그 축토운이 오면 금을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목이 살잖아요. 그럴 때 대발하는 거야. 그 용신이 완전히 그때 금목을 당하던 거에서 풀어져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리 금다 해도 다 금을 입고시켜버린다. 금의 고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이 사주에서 흉신이다 했을 때는 금이 흉신이야 축운이 왔어. 그럼 이거 대발하는 거예요. 흉신을 다채로 해버리고. 술토. 저 축토를 이기는 건 이거 술토야. 이건 축토 신금이 아니야. 하급금. 이렇게 하급금을 해버리니까 요 무토, 얼음물, 무게합 잡아버리지. 그래서 저 12월 달에 저 축토를 이기는 것은 술토야, 술토. 그러니까 특히 봄, 여름이면은 이 술토가 강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 저 술토는 그냥 깨지는 거야. 아니 축토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만약에 겨울에 축토 겨울에는 사주가 지금 한내가단 말이에요. 한내 하나고 내하고 습하단 말이에요. 하나고 내하고 이렇게 습한데 이 축토가 있다 보면은 요것이 흉작용 1등금신이야. 그러니까 요걸 깨야 이 성을 쳐부시고 들어가서 성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깨는 것은 축토 옆에 술토가 있다든지 축토 옆에 미토가 있다든지 이것도 충미충이잖아요. 충미충. 이렇게 했을 때 요 흉작용을 갖다가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수. 해임감. 자, 요 해수는 따뜻한 물이라서 요 감목을 키워야만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축토를 보면은 아주 냉해. 냉하고 여기에 또 신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무게 합이 되고 이래 되니까 해수가 요 감목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중에 감목을 키워야 될 입장이라고 하면은 옆에 축토가 이렇게 있어서 감목을 키울 수 없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감목을 키울 수가 없다.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감목을 키워야 한마디로 해서 감목은 뭐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인이 예지 중에서 인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의 명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생명을 얘기한 거야. 생명을. 이게. 공자님이 인이 예지 중에서 인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생명이거든. 이게. 그래서 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말씀한 것은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을 잘 키워야만이 뭐야? 잘 키워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못 키워. 인간다운 인간으로 잘 못 키운다는 건 뭐야? 뭔가 좀 인간답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인간답지 못하다는 건 뭔가 수치스럽다 이 말이야. 살면서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야. 뭐 사람답지 못한 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좀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든지 내가 과거 전생에 복과 지혜를 닦지 못해서 태어나도 그런 수치스러운 집에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현상을 우주가 네가 과거 전생에 씌우는 복과 지혜가 없는데 복과 지혜 있는 집에다가 그 사람을 태어나게 안 만들어. 그러니까 네가 과거 전생에 복과 지혜를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고 네가 과거 전생에 뿌린 악의 씨앗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알맞는 수치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인모. 인월. 그럼 1월달이야. 1월달. 인 속에는 인, 갑, 병, 부가 들어있어요. 자수를 만나면 자개임.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괜찮아요. 이 인목도 이 인목도 여름이면 이게 간목이거든. 그럼 이 간목은 이건 막 큰 대들보나무야. 그러니까 여름에 이 대들보는 물이 뭐 얼마든지 먹어. 그냥 그 바켓으로 막 한 10바켓을 갖다 부어줘야 좀 갈증이 가신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을목은 이건 습기를 담뿍 먹었으니까 그렇게 갖다 주면 썩어버려. 을목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바가지면 돼. 한 바가지. 이건 바켓으로 갖다 줘야 돼. 캐스냐? 네? 캐스? 아 예. 예. 캐스가 맞아? 이거 한글이 어려워. 바켓스가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라. 양독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양동이? 네. 그래 양동이 그래. 한글 바꿔. 양동이. 양동이를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괜찮은 거야. 인목이 자수를 붙으시면은 저건 수생목이 돼요. 저게. 근데 겨울이면 안 되지. 이거 얼음물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모르겠어. 겨울에도 사지에 화가 많으면은 수생목이 돼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들 수가 있어. 그러나 겨울에는 대부분이 요거 자수가 수생목이 안 돼. 얼음물 갖다가 주면은 겨울에는 별로 저 인목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안 좋아? 겨울에고 여름하고 어떻게 달라? 여름에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야. 그러죠? 네.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니까 이건 수생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때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야. 이건 그러죠? 이건 꽃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수생목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음물을 갖다가 저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가빈이 있어. 그럼 이게 감목에 뿌리가 있으면 이거 살아있는 나무거든. 근데 옆에서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은 이 감목이 큰 대들보는 대들보인데 얼음물이 겨울에 그냥 그 땅을 파고 거기다 양동이로 갖다가 물었다 부어봐. 이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 얼어주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우주의 이치하고 똑같이 놓고 판단을 해보면 돼요. 그게. 그러면 같은 우주의 이치에서 나온 학문이니까 이제 그렇게 연구해보면 그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얼어 죽을 수가 있어 이게. 그 다음 축인가? 네. 축. 자, 인목이 축토가 저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딱 감이 와버려야 돼, 이제. 나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것도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좋지 않죠? 네. 이게. 특히 이제 겨울에. 응? 겨울에는 안 좋지. 이게 동토인데, 이게. 요건 12월 달에 토, 이건 1월 달에 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인목이 겨울이면은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축토가 저렇게 달라붙어 버리면은 인목 입장에서는 싫지. 이거 인중에 병화가 있는데 병진합 잡아서 화작용도 안 되고 이거 한섭 제거하는데 무게합 잡아서 붙어도 작용이 안 되고 다 잡혀볼 때나 갑기합 잡혀볼 때나 인목 작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진실로 봤을 때 진실로 봤을 때는 축인, 자축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진사, 묘진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 미신, 오미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술해, 술해 이렇게 앞달을 올라가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게 이제 기신으로 갔을 때는 요걸 진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앞에 앞날을 생각해가지고서 준비할 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준비성이 강하다. 이런 사람. 남보다 뭔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남보다 앞서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귀인과 같은 글자야. 이게 길로 갔을 때. 이게. 그러나 이제 만약에 요 인중에 간목을 용신하거나 병화를 용신하거나 무토를 용신했을 때는 축토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이게 아주 흉작용이 크다. 인인. 이 인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좋은 글자예요. 이게. 이
인목이라는 게 참 좋은 글자야. 인갑 병무가 들어있어가지고 요 갑목이나 병화나 무토나 들어있어서 이게 참 좋은 글자인데 좋은 것도 너무 지나치면은 안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인목은 뭐냐면은 땅에서 양 기운이 막 솟아오르는 기운이거든. 우리 몸에 이런 양 기운이 강해서 이렇게 이 기운이 강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진취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야. 뭔가 꿈이 많아. 앞을 향해서 달리는 힘, 7.8기 정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가 또 붙었어. 너무 지나친 거야 이게. 그 뭐든지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신이 많아요. 자기 과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지나치고 너무 막 자신감이 넘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그래서 지나쳐서 실패한다. 좋은 글자지만은 이런 것이 너무 지나쳐서 양기가 너무 충만해 가지고서 실패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양기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호기심이 많아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이 많아.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그래갖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너무 경솔한 면이 있어요. 경솔해. 그래서 이제 실패를 많이 해요. 좋은 것도 너무 넘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제력이 부족한 거야. 너무 지나친 거야. 자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인목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양기운이 너무 지나친 거거든. 양기운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겁대가리가 없어. 저 자식도 겁대가리가 없어. 겁이 없어. 겁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이게 남을 지나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인목이 2개, 3개 있는 사람이 딱 왔어. 근데 이제 나이가 한 50, 60, 70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떨까? 이걸 판단을 잘 해야 돼. 30대, 40대는 이 자식이 겁대기 없이 까불고 다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돼? 세상 돌아다니면서 많이 두드리 맞아. 너무 지나치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벌써 나이가 50, 60, 70대에 왔어. 그러면 이 두드려 맞을 거 다 두드려 맞아. 다 두드려 상당 온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이게? 응? 젊었을 때 많이 두드려 맞았구만. 그러면 알아들어. 너무 자신감이 지나쳐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은 이제 조심성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30대요, 40대는 겁대가리 없이 막 양심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뭐든지 뼈 쪽 나오면은 두드려 맞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뼈 쪽 나오면은 사위가 두드려 패고, 친구가 두드려 패고, 같이 동업자가 두드려 패고, 어느 단체 가서 두드려 패고, 집에서 두드려 패고,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저 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가지고 바다에 있는 그 돌들이 왜 파도같이 파도 잡고 동글동글하겠어. 뼈 쪽 나온 곳에서 파도가 와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있는 돌들이 전부 보면은 파도같이 동글동글 하잖아. 뼈 쪽 나온 부분은 이 우주 이치가 두드리게끔 돼 있어. 중고를 원만한 인격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야. 또 나보다 잘난 놈도 내 스승이요, 나보다 못난 놈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 스승이야.
그 내가 눈뜬 눈으로 보면은 스승 아닌 것이 없어. 다 스승이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눈뜬 눈으로 보면은 다 스승이고 다 나한테 배움을 준다고. 이 눈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인격자는 정견을 가진 사람이야. 정견.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나한테 스승인 것을 보고 거기서 다 배워. 책만 갖고 보는 게 아니야. 거기서 다 배워. 모든 삼라만상 소리가 다 진리의 소리인 것을 다 들을 수가 있어. 이게. 그게 정견. 예. 그래서 참으로 큰 사람은 이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은 이런 사람은 이미 고통을 많이 당한다. 좋은 글자도 이게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든지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를 얘기하시잖아. 중도. 뭔가 한쪽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꼭 치우쳐져 있거든. 이게 치우쳐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뭔가 꼭 상이 있거든. 내가 뭐 어떤 단체에 가서도 내가 뭐 장이라도 안 해야 되고 그냥 나를 뭐 알아줘야 되고 뭐 이런 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나친 것은 인, 축, 해. 이렇게 벌써 있으면 요거 지나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보금살이라고 그래. 보금살. 응? 보금살. 신음한다 이 말이야. 신음.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고통을 당해보고 내가 신음을 한다. 자, 인월의 묘목을 만나면 묘일강. 자, 그 복음이라는 거는 네. 그 세 개만인가요? 아니면 다 두 개씩 그렇게 있으면 복음이 되는 건가요? 뭐든지 지나치면은. 두 개씩 다 다른 것들도 다 두 개씩 너무 이상 되면 지나치면. 지나치는 그래.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복음, 요것이 강해. 인해, 요것이 축이. 강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세 개를 갖다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있으면은 지나치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동업 같은 거 하면서도 동업하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성격 문제거든 이게 그런 성격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부부 이별 파탄도 나오고 동업자 뭐 파산도 나오고 그런 성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요 사주에 어떤 성분이 있어갖고 어떤 성질이 강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만나는 대상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온 학문이야 이게. 그런 성격에 의해서 나올 거다. 그게 꼭 자기 성격은요 세살 먹은 벌 여던가도 고치기 어렵다고 그러잖아.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고서는 세살 먹었던 버릇이 여던가도 그 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 도둑놈 한 놈들은요 감옥 갔다 와서 안 할 것 같으면은 또 해. 맞아. 그거 습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거야 그게. 꼭 그거 한 놈은 안 할 것 같아. 감옥 갔다 오면 안 할 것 같은데 몰라 또 나와갖고서 뭐 조금 몇 달 조금 하는 그러면 습이 저 내면 쪽에 딱 잠재해 있어가지고 한다니까 그게. 자 인목이 있으면 인목은 간목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감목과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묘목은 이 가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그럼 뭐야 이거? 잡목이 되는 거지. 잡목 이렇게 되면 인목 옆에 묘목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잡목이 돼. 그러니까 인목은 그냥 순진한 간목이야. 이렇게 이제 순진한 간목이 있는데 을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진한 면이 없어지는 거야, 이 사람이. 순진한 성격, 인목만 있으면요, 사람이 좀 순진하고, 뭔가 좀 천진하고, 이게 있어. 근데 옆에 을목이 딱 붙었어?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순진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성격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인목 옆에 묘목이 붙으면은, 인목의 대들보로 가지 못해. 인목은 간목을 봐야 대들보가 되지. 그러잖아요? 묘목이 을목이 붙어버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천년의 고찰 기둥으로 사용을 못해. 그럼 이제 뭐야? 뭐 잘 쓰면은, 뭐 이거 책상이나 좀 쪼개서 만들까? 의자나 좀 만들까? 이게 대들보로는 못 쓰는 거야. 그만큼 이제 순진성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인목은 요 간목을 이렇게 봐야 이게 대들보거든. 근데 이게 을목이 여기 붙어버린 거야, 이게. 순진 대들보가 이 잡목으로 가버린 거야, 이게. 인목이 진토를 보면, 이거 진토를 보면 좋지. 그렇잖아요. 이거 진토를 보면 그냥 을목은 적었다가 그냥 뿌리를 쫙 밟고서는 그냥 대들보로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 인목이 아주 편안하다. 아주 편안하다. 진토를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목이 여기 진토에다 뿌리 내리거나 뭐 이렇게 을목이 이렇게 밑에다 뿌리 내리거나 이렇게 일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토에다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이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목이 진토에다 뿌리 딱 박고 있으니까 저 토가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뭘 강하게 이제 와서 막 관이 쳤을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그런 서양입니다. 자, 요거 인목이 사화를 보면은 인사는 형이죠. 인사는 형이야.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돼. 요런 사화는 변화를 잘하니까. 유금이 오면은 금으로 가. 축토가 와도 금으로 가. 그래서 이걸 쳐버려. 그러면 이 인목이 용신했을 때는 이게 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화가 용신했을 때 오화나 미화가 오면은 이때는 또 화로 가. 그때는 또 길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사화는 상황에 따라서 잘 보고 저게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녀석 하복이니까. 잠깐만요. 오늘 시간이 응? 지금 9시 15분인데 조금만 더 하시겠어요? 봐야지. 자, 오화를 보면은 인옷을 하고이 돼요. 오정, 기병, 인갑, 병무. 그래서 이게 인옷을 하고이 돼. 그러면은 인목이 용시했을 때는 오화가 와서 이거 목이 타버리니까
이건 흉이지. 그때 목용신 했을 때는 나쁘고, 목용신 했을 때는 나쁘고, 화용신 했을 때는 길하죠. 화국이 되니까 좋고.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오화가 와갖고 목으로 가냐, 화로 가냐 상황에 따라서. 네. 미토는 목의 코예요. 목의 코야. 그러니까 목이 신앙했을 때는 괜찮아요. 들어갔다 나와버려. 근데 시작하면 들어갔다 못 나와. 근데 이제 왕한 것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를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빈이 있어가지고서 옆에 해나 자가 붙으면은 여기다 뿌리박고 목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목용신 이때는 괜찮아. 이게 해묘비 한국이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약하면은 들어가 버리면은 못 나올 수가 있다. 그럴 때는 아주 좋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미토가 수가 없으면 해나 자가 없으면은 목이 있어도 여기다 뿌리 박고 자라기가 힘들어요. 이게 한마디 말해서 사주에 미월 달에 수가 없다. 그럼 이 토는 무슨 토예요? 조토. 그 사막의 모래 같은 거. 여기다 뿌리 박아봤자 그거 뭐 자랄 수가 있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목이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수가 없으면 목나무가 말라 비틀린 거야. 나무라 가지고 생명이 말라 비틀렸다. 말라 비틀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이 안정이 안 되죠. 이게 내가 뿌리를 딱 박고 딱 서 있어야 삶의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안정이 돼야 내 삶의 뭔가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항상 내가 부족하니까 이게 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오면은 요 신금은 인신충, 요 유금은 금금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신충도 안 좋고. 이 유금도 이건 끝없이 뿌리가 부러질 때까지 치는 거예요. 금금목은. 그러니까 이 유금이 어떻게 보면 이신충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인목이 용신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거 참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요 금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는 화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이 금을 갖다가 묶여서 화극금, 그러면 이 금이 수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생목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 화가
약심이 되죠. 이렇게 되면 화로 인해 가지고서 금의 충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 자, 이건 이노술 화국이에요. 그러면 목용신이면 목이 타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목용신일 때 이노술 화국이니까 안 좋고, 화용신일 때는 저 목이 화의 용신의 연료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기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주위 환경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수토는 화의 코, 화롯불과 같아. 자, 해수가 있으면,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인해는 한 목이에요. 그러니까, 인목이 해수가 있으면은 해인 간무니까 물도 있고 목, 배 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인의 한목이야. 급하게 글도 시간이 돌아갑니다. 전서도 아니고 인의 한목. 따뜻한 물로 요 인목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게 자수가 붙으면은 요건 차가운 물이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는 차가운 물이니까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자수 갖고 수생목에서 키운다 하더라도 요 자수는 이게 얼음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고난 후에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이제. 자축인 3개 나갔네? 예, 3개 나가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은 시작했으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그 인호술 예. 화국이었었잖아요. 예. 인호술 화국이 됐을 때도 그 화의 고에 들어갔다 나와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화국이기 때문에 그냥 고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누술 하국이면은 예. 그거 그냥 불국으로 된 그냥 불이 발바다가 되고 예, 예. 불바다가 되고 이제 고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사주에 이제 이렇게 화가 용신이야. 네. 근데 운에서 수토가 왔어. 이건 고에 들어가니까 안 되지. 인호술이 화국이 되면서도 수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운에서 올 때는 들어갔다 나오면은 네. 고난 후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음. 들어갔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주의 환경에 의해서 네. 일단은 운에서 오는 건 들어가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웃을 하고 좀 그러고 나오는 거야. 뭔가 고난 후에 이루어진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예,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